지금 사유지 존야 그 어디에서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조론회의 결정을 없이 받들고 올곡식 농사와 mon에게서부터 자랑찬 성과를 안아오려는 농업 근로자들의 애국열의가 차넘치고 있습니다. 사람도 산천도 나날이 변모되고 있는 사회주의 농촌의 전변을 대하면서 온 나라 인민은 우리식 농촌 발전의 위대한 실천의 모기를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거운 격정 속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정말 나날이 천직재백되고 있는 우리 농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도 조선식 농촌 발전의 희영한 설계들을 펼쳐시던 위대한 어버이 자유로운 영상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역사적인 당조인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목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 사상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사상 의식 수준 제고와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 생활 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이 우리식 농촌 발전에서 점령하여야 할 목표라고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실행은 새 인간들의 육성을 동반합니다.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과 농촌 생활 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에 앞서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 제고는 우리식 농촌 발전에서 점령해야 할 선차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듯이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인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농장과 작업반의 농사일에 두 팔 걷고 나서는 열성농민, 애국농민으로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치고 사회주의 농촌 건설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은 농촌 건설 목표 점령을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견지해야 할 원칙이 바로 과학농사 제1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가적인 주요 회의 때마다 과학농사 제1주의를 일관하게 들고 나갈 때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과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운정 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용량 냉상모가 전국적인 논면족의 42%에 도입돼서 많은 용농물자를 절약하면서도 종보당 1톤 이상의 소출을 도낸 바로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우리는 과학농사의 길만이 새시대 농촌진흥을 하루빨리 안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비롯해서 재해성 이상기후에도 끄떡없이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자고 해도 과학농사를 생명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체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당은 농촌 격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과감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켜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식량 문제를 원만히 풀며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쌀이 남아 돌아가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농촌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문명 그리고 지방이 변하는 세상을 펼쳐놓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입니다. 산간지대는 산간지대 맛이 나게 그리고 볼방지대나 해안지대는 그에 맞게 건설하는 것이 농촌 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요구입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제시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1500여 개의 농촌 마을에 8700여 세대의 살림족들이 일터선 현실은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사회주의 농촌의 더 밝은
내일이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1년 365일을 하루와 같이 바람세찬 포전에서 땀을 나르며 나라의 쌀떡을 지켜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부름없는 문명의 별천지를 안겨주시려는 우리의 경리하는 청시동지의 그 높으신 대상에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일단 결심하시면 어떤 우려한 난관이 가라막아도 무조건, 그리고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시는 위대한 용도의 구선길 아래 사회주 우리 농촌은 날이 갈수록 더욱 희한해지고 황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확연한 변화, 바로 여기에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있고, 그리고 인민대통령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기세와 미래상이 있습니다. 지난해 주체공업의 위력을 중대시키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실체를 떠올린 문평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그 기세를 조금 더 늦춤이 없이 전 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유색금속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평재련소의 전세대 노동계급은 당이 안겨준 크나큰 믿음과 담력, 배짱을 생명선으로 간직하고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한 채 더팀도 없이 결사관철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기업소의 영역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겼습니다. 1965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당제 4차대가 제시한 7개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장을 찾으시고 우리 노동계급에게 7개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제 불길을 지펴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재련 직장 영광로 작업장과 아연재련 직장, 아연 존해 직장을 돌아보시고 나서 공장 계획 수행을 위한 일꾼들의 협의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직의실을 높이 받들고 우리 노동계급은 생산 능력을 높이고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제 5차대 전까지 7개년 계획을 멈추시행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증산경쟁운동의 전열에서 우리 당의 경제건설 노선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기업소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 새시대 천리마 정신으로 계속 혁신하며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소에서는 배소해상 공정건설을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생산에 진입했습니다.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유색금속 생산이 6배 이상으로 장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소에서는 전기연 생산 공정을 새로 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기술 공정과 설비들의 현대화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경영관리 개선에 힘을 넣어 유색금속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상한 애국열의와 창조정신, 줄기찬 분투로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 문평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올해에도 산하철 생산공정 확립과 종합조정실 개건 현대화, 분석실과 검사실 건설 등 단위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을 거두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지 지도 60돌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자력갱생 과학기술의 불길 높이 유색금속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감으로써 올해 공장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무조건 수행하고 당 창건 80돌을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자.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국가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그 어디서나 더 많은 조략 예비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열 설비 보급사에서 자기 단위의 실종에 맞으면서도 도입 가능성이 큰 여러 가지 조략 방법들을 받아들여 많은 경제적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중산 절약을 위한 부서별 사회적 경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 많은 전략 예비들을 찾아냈습니다. 부지를 최대한 이용하게 한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겠나. 대중토해당 부처가 하는 과정에 이거죠. 공간을 평면적으로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용하게 한 사업을 벌여서 종합청사 지붕에 거의 100평방 되는 온실을 2개 동 건설했습니다. 대체로 온실하면 유리로만 생각하는데 대중토에 붙으니까 다 나온다. 유리 대신에 이거 태양 비판을 하게 되면 얼마 좋나. 솔직히 유리보다 이거 보니까 열 흡수 효과가 더 좋고 태양빛 설치판에 이거 설치 공간도 더 이거 얻게 되었습니다. 자연 에너지 이용면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 당시에는 총 20장의 태양빛 전지판과 그리고 8대의 풍력 발전기 그리고 여러 대의 태양열 물가이만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연에너지 이곳 보급사에서는 현재 건물의 지붕을 비롯한 여러 공간들에 110여 개의 태양빛 전지판들을 설치해서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보장하고 또 남은 전기는 국가 전력계통에 놓아주는 것과 함께 태양열 물가열기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한 해 평균 1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열 물가열기 생산 과정에 이 유리관 밑부분에 25 내지 30cm 자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전에 버리던 것을 우리가 재자원화 사업을 해서 다수가지 종류의 보급사에서는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리던 유리관 자투리들도 재자원화해서 실험기구들을 만들어 교육부문에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급사의 모든 종업원들이 일터의 주인이라는 남다른 자각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적은 부지와 노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위에서 찾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재자원화 사업을 중시하고 일관하게 내밀고 있는 단위들 중에는 평양시 도매상업관리처 직물도매소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재자원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나오는 가입박과 자투리천으로 선과 이불을 생산하였습니다. 그 후에 품종수도 누리고 제품질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벌을 받고 재자원화 사업을 생산 설비의 현대화 국산화를 제품의 질 제거와 증산 절약의 기본 방도로 내세운 기업소에서는 대중적 기술력 실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이번에 재자원화 생산 공정을 새롭게 확립했는데 2017년에 비해서 현재 80%의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하루 섬 생산량을 6배나 늘렸다고 합니다. 절약이자 증산이고 애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하고 회수 재생할 수 있는 원료 원천들을 적극 탐구한다면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할 수 있으며 단위 발전과 나라 살림살이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16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가 폐막됐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우리 경공업의 발전 면모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이번 전시회는 수많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연일 성황리 진행됐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당의 뜻을 받들고 새 제품 개발과 품종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활동을 힘있게 벌려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 질제거 실현에서 모범을 보인 성도원 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의 제품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하군의 지방공업 공장들과 지방중흥의 첫 산하로 태어난 온천군 식료공장과 운산군 식료공장 등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폐막식이 6일 평양지 1백화점에서 진행됐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단위들과 제품들의 상장과 2월 2일 제품 등록증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미제와 기급적 원수들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복수심의 발언점 신촌기급교양관을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년학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신촌 땅에 기어든 미제 침략자들은 52일 동안에 군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고한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1950년 10월 롱월밀 설메리에서 계급적 원수들이 작성한 적색 분자 처리 명단입니다.
금융단에는 어린이로부터 환갑이 돕는 늙은이 이름까지 다 적혀 있는데 대부분이 노동당원들과 세포위원장들과 당원이라고 해서 불태워 죽이고 애국농민이라고 해서 사지를 찢어 죽였으며 가족들까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만행 자료들을 보면서 이것을 참관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계급투쟁은 가장 치열한 제도와 제도, 사상과 사상, 계급과 계급의 대결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기동선 동지는 동안의 인민들의 후퇴 조직을 벗어나고 뒤늦게 구월산으로 들어가다가 신천군 숙당 다리에서 뜻밖의 적들과 조우하게 됐습니다. 치열한 격전 끝에 기동선 동지는 원수들과 끝까지 싸우다가 조선노동당 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며 장렬한 최후를 마친 황해도당 위원장이었던 계동선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관자들은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 신념을 지닌 견결한 계급의 전위투사가 될 결의를 다졌습니다. 계동선 동지의 투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한 강자만이 치열한 계급투쟁, 오늘의 족들과의 싸움에서 맹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중무로 꿇게 하는 이 신촌 계급교환과를 참관하면서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투철한 주족관과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 정신으로 만장약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쌓이고 쌓인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 말 징벌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유엔 팔레스티나 피난민 구제 사업 기구가 4일 가자지대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기구는 이스라엘이 60여일째 가자지대를 봉쇄하고 인도주의 물자들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7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극심한 영양실조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3,500여 명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하는 등 형편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기구는 가자지대에서 하루빨리 종말을 이룩하고 인도주의 물자들이 가다토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3일 수단 외무성이 전한 데 의하면 반정부 무장 세력이 서부 코르도판 지역의 한 도시를 공격해서 2일 동안에 300여 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사망자들 속에는 30여 명의 어린이와 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중순일이 정부군과 반정부 무장 세력 사이의 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1,500만 명 이상이 피난민으로 됐으며 보건체계의 붕괴, 기아 등으로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큰 물과 폭우가 들이닥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도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폭우가 내리고 큰 물이 발생해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스의 파로스 섬에서는 4월 초에 강풍을 동반한 무더기 비로 큰 물이나 도로와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많은 차량들이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와 뉴질랜드에서도 4월 중순부터 지속된 폭우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해서 도로들이 막히고 살림집들이 파괴되었으며 비행기와 배들의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수십 차례의 회오리바람이 들이닥쳐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했으며 살림집과 상업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아칸소주와 미주리주, 테네시주에서 회오리바람에 의해 살림집들의 지붕이 벗겨지고 차량들이 공중으로 날려갔으며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 오하이오주, 인디아나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20여만 세대의 살림집과 기업체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폭우와 큰 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민주공고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폭우로 70여 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부상당했으며 5천여 명이 소개되고 하부 구조가 혹심하게 파괴됐다고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인간에 의해 산생된 기후변화로 세계 각지에서 대대적인 파괴가 초래되고 있다는 데 대해 밝히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 집단이 연료 존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해질막 재료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연료 존지 자동차들에 설치되어 있는 존지는 70 내지 90도씨에서 동작하는데 새로운 전해질막 재료를 이용한 연료 존지는 1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연구 집단이 개발한 전해질막은 새로운 탄화수소 계통의 막으로서 120도씨의 온도와 20%의 습도 조건에서 종존의 불소 계통의 막에 비해 수소 이온 전도도가 40배나 높으며 생산 원가도 더 낮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에 앞서서 어울에 들어와 현재까지 비 내린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울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평균 17.4mm의 강수량이 관측됐는데 이곳은 평균보다 약간 적었고 지난해와 대비해보면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해안 지역에서 평년보다 조금 많았고 다른 지역들에서는 평년보다 적었는데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매우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9일과 10일 사이에 전반적 지역에서 10 내지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벼목판 관리와 밀보리들이 수패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이 화면은 10시부터 11시경까지 촬영한 비루봉과 향도봉의 화면인데 보시다시피 구름이 거의 없이 맑게 개었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좀 꼈지만 여전히 개었습니다. 백두산에서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류가 8.7도, 낮 최고기온은 1도였습니다. 바람은 그리 세지는 않았는데 주로 북서풍이 초당 5m 정도까지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지만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 후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는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아서 대기가 뿌옇게 보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6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에게쓰나 오전과 오후한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에게쓰나 밤한테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중차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 해상은 주로 개이고 조선 소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조선 소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근들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일과 10일 사이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10 내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1일까지 평년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근대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